지금 그 하단으로 여성 2명 사망, 80명 부상으로 돼 있는데 방금 또 사망자 1명이 더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 1명으로 알려져 있죠? 네, 여성 2명, 남성 1명, 지금 사망자가 모두 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명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박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또 현장에서 취재하는 취재진들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사망자가 추가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여성 2명이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27살 한모 씨, 그리고 68살 안모 씨, 이렇게 여성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가 방금 전에 1명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성 1명, 아직까지 인적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남성 1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은 80명입니다. 현재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병원들로 이송이 된 상황인데요. 의정부 의료원으로 28명이 이송이 됐고 성모병원으로 21명, 추병원에 17명, 백병원에 14명 이렇게 부상자가 나눠서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명, 여성 2명, 남성 1명이고요. 부상은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3명, 부상자 8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화재 규모를 봐서도 저희가 계속 현장 화면을 보면 검은 연기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위로 솟고 있거든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에 의한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화염에 의해서 솟아나는 경우보다 유독가스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약 70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도심지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을 필로티 형식이라고 하죠. 기둥만 이씨 띄워놓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래서 많습니다. 2층이 사실상 1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층이 사실상 1층인데 그렇기 때문에 1층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계단실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1층이 필로티인 경우에는 1층 계단실로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직접 외부로 연결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필로티에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경우 자동문만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 1층 필로티에서 자동차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실로 연기가 쉽게 유입이 되는 거고 작년인가요? 산후조리원 건물에서도 지상 1층 필로티에서 자동차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쪽으로 화재가 올라가면서 인명피해를 발생한 그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필로티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할 그러니까 수가 그 문이 방화문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필로티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재에 그게 취약하다. 외부하고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하지 않아도 저희 된다.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요. 그 문이. 근데 그게 이제 뭐 유리 같은 경우에서도 방화 유리인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문이 외부랑 직접 연결되는 문인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재를 건물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박수정 기자, 뭐 부상자가 더 늘었다는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속속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현재까지 99명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사망자가 3명,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 제외하고 97명의 부상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또 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워낙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구조였던 데다가 원룸이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피 과정에서 많이 다치게 되었고 또 그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저희가 YTN으로 들어온 제보를 주신 많은 목격자분들의 이야기로는 불이 나자마자 수십 명이 막 뛰쳐나오느라고 아비규환이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뛰어내리면서 막 대피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고 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본 인원만 수십 명이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대피 인원이 지금 현재로는 수백 명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소방구조 인력은 소방차가 무려 30대 가까이 출동을 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에서만 인력이 충당이 되지 않아서 그 근처에 있는 소방서에서 총 출동을 해서 소방차가 30대 넘게 출동을 했고 소방 헬기도 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방 헬기까지 출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인력도 있었고 또 불길이 워낙 위로 치솟아서 잡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방 헬기까지 동원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뭐 대여섯 명 정도는 뛰어내리기도 할 만큼 앞서 박 기자가 아비 교환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화재 사고를 보면은 집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아파트에 한 가구당 소화기도 있거든요. 소방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좀 무용지물이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상 1층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피난로를 차단시킨 화재이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스프링클러가 있고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화재였죠. 소화기 어디 있는지는 생각도 못 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처음 겪을 수밖에 없는 낯설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평상시 받았던 화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을 안 나는 그런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상황을 보면은 오피스텔 또는 원룸 그래가지고 젊은 층이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 원룸에 대한 특별한 또 다른 소방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용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히 용도나 건물 층수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보통 어떤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소방시설이라든지 화재안전시설 같은 경우를 어떤 건물 규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용도 그리고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적인 측면의 위험성도 같이 고려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 확보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1시 반에 의정부 시장이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후 2시에 특히 사고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전 11시 44분쯤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속보도 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언제 꺼졌는지 다시 한번 박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불이 시작된 시각 그러니까 소방서에 불이 났다라고 제보가 접수된 시각이 정확하게 오늘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보를 받고 9시 44분쯤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곳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이었던 데다가 건물 뒤쪽은 경원선이라고 전철이 지나가는 선로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소방차가 그 뒤쪽으로는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또 1층 있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불이 삽시간에 꼭대기층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불이 왜 시작됐는지 차량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다만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사망자와 부상자가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입니다. 남성 1명, 여성 2명, 20대 여성 1명, 60대 여성 1명이고요. 남성의 인적 사항은 현재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현재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99명으로 해서 총 사상자가 102명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그 건물에 있던 맨 처음 불이 났던 대봉그린 아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뛰어나오고 또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YTN에 제보된 사진 중에는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쓰러진 채 담요를 덮고 있는 그런 사진도 제보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도 벌였는데요. 현재까지 추가로 나온 사망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망자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구조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건물 구조를 보면 맨 처음에 불이 난 곳은 가장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대봉그린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90세대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오른편,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편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의 방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드림타운 아파트 10층짜리 이 건물 또한 90세대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 건물
그 바로 옆에 있는 해뜨는 마을 아파트라고 14층짜리 큰 건물로도 또 불이 옮겨 붙었고요. 네. 해뜨는 마을 아파트와 드림타운 사이에 4층짜리 복합상가도 있었습니다. 이 복합상가까지도 불이 붙어서 총 4개 동의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4개 동에 살고 있는 세대 수는 경찰 추산으로는 264세대이고요. 시청 추산으로는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빼고 175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99명, 사망자 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대본 그린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처음에 속보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옆으로 번졌다고 했을 때 그 건물 이름이 헷갈렸던 이유가 4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일단 들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일단 뒤는 차단이 됐고요. 철로 때문에. 앞에서 진화하기도 화면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쪽에 그 화재 진압 환경이 어떤지를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도 보는 바와 같이 옆에 건물하고 굉장히 붙어 있고요. 앞에 또한 그 전봇대에 의한 그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를 핀다든지 굴절 사다리차에 의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만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저렇게 큰 건물이 옆으로 번져서 한 3-4동이 화재가 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보통 드물고요. 우리가 보통 화재 취약지구,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목조 건물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는데 저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렇게 4개 동으로까지 화재가 그 순식간에 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어떻게 들었습니다. 보면 주변 건물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재 자체가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번져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기라든지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춥고 불편하다 하시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거기서 대피하는 그 임시적으로 기다리는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설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확률에 본인이나 가족의 소중한 목숨을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렇게 붙어있는 건물이 화재가 난 경우가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는 얼마 전에 한인들이 거주하는 그 뉴욕 외곽 지역인가요? 할렘인가요? 거기서 건물이 붙어있던 곳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건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은 목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옆에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내화 구조 형태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건물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번지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고밀도 노후 밀집 지역 빼놓고서는 거의 그렇게 번지는 경우는 없는데 저렇게 큰 건축물에서 옆에 건물로 화재 초기서부터 화재가 급격히 번져서 옆에 건물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그래서 외부 않습니다. 마감재가 어떤 것이었느냐, 또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지금 볼 때 보이는데요. 이제 뭐 샌드위치 패널은 저게 사용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내부 마감 재료 제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마감 재료 제한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2010년도인가 부산 골든 스위터 화재 이후에 초고층 건축물 중 뭐 일부 상업 지역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의 불연성에 대해서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급격히 화재가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마감재로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죠. 앞서서 그 건물 규모별로 어떤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설명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불이 난 건물이 10층, 10층, 14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10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고요. 현행에 바뀐 법규에 의해서는 11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층서부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토록 하고 있고요. 아마 해 뜨는 마을 아파트가 14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3개 동은 아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 해 뜨는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14층인데 저 아파트가 언제 그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 아파트가 14층이었습니다. 저 아파트가 허가받을 당시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일단은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없었을 봐야겠네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잔불이 있기 때문에 진화 네. 작업에 거의 꺼졌습니다만 네. 불길은 잡았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에